안녕하세요. 오늘 당뇨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된 황정인입니다. 우선 당뇨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란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 즉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부족해지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뇌졸중을 비롯해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망막병증,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신장이 망가지는 만성심부전증, 말초신경과 다리 혈관 문제, 발이 괴사하는 당뇨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의 유형입니다. 당뇨의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유전, 면역, 환경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나 드물게는 70대나 80대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의 절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제1형 당뇨병은 유전적 상황을 갖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형제는 일반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흔히 갑작스러운 당뇨병 증상의 발현이 있으며 주사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짧은 기간 내에 급성 합병증인 케톤산증이 나타납니다.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란 성인형 당뇨병으로도 불리는 만성질환으로 생활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단백 및 고지방 위주의 칼로리가 높은 식단 및 운동의 부족, 스트레스가 겹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인슐린 분비 저하가 제2형 당뇨병 발병에 관여하며 정상적으로는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로 포도당을 이동시켜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의 분비에 비교적 정상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반응이 저하되어 조직으로 포도당이 흡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과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는 기전은 정확하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발병 과정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혈당 조절을 위해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결핍, 인슐린의 이용장애 혹은 두 가지 모두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다기관 질환입니다. 당뇨의 원인으로는 절대적 혹은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으로 인해 필요한 양만큼의 인슐린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유형별 원인으로는 제1형 당뇨병은 췌장 랑게안스 섬의 베타세포의 파괴에 의해 절대적 인슐린 결핍으로 초래되며 췌장의 랑게안스 섬의 90% 이상이 소실될 때 발생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전, 비만, 노화, 식사습관, 스트레스 및 약물 등이 있습니다. 당뇨는 유전 성향이 강하나 양친 모두 당뇨라도 자녀에게 당뇨가 발생할 확률은 40% 정도입니다. 유전 요인 보유자가 이뇨제, 경구피임약, 갑상선 호르몬 등의 약물 복용 시 혈당 상승 및 당뇨병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비만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과 케톤의 배설은 소변 배설량을 증가시키고
갈증을 초래합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만 대사되지 않고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고 체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뇨병의 기본적인 4가지 증상인 당뇨증, 다음, 다식증 및 체중 감소를 나타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보통 이러한 기본 증상과 함께 대사성 산증 같은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뇨의 증상으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뇨와 다음, 다식,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는 혈당 증가로 콩팥 요새관에서 물이 재흡수가 되지 않으며 생겨나는 증상으로, 다음은 당뇨증이 심한 탈수를 초래할 갈증을 일으키는 심한 갈증 증상을 의미합니다. 다식은 조직 파괴와 소모로 인해 허기증을 초래하여 갈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4번째, 체중 감소는 포도당이 세포의 에너지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됩니다. 다음은 당뇨를 진단하는 혈당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검사는 혈중 농도의 상승으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싱 증후군, 외상, 과도한 성장 호르몬 분비 및 임신 후 에피네프린의 분비 증가로 인한 고혈당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복 혈당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8시간 동안 수분을 제외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합니다. 정맥으로 포도당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수액 투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합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mg 미만입니다. 두 번째, 식후 2시간 혈당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 시작 2시간 이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상인의 혈당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면 최고 농도를 나타내며, 식후 1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100에서 140, 식후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와 80에서 100mg 정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경구당부화 검사입니다.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검사 시작 시 혈액을 채취한 후 75g의 포도당을 250에서 30ml의 물에 타서 마시고 30분, 60분, 90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다음은 당뇨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의 치료에는 약물요법과 운동요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으로는 인슐린요법이 있습니다. 인슐린의 기본적인 작용은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고 글리코겐과 아미노산이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당을 낮춥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여러 번, 대부분 4회 이상 맞거나 인슐린 펌프를 이용하여 계속적인 인슐린 주입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요법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운동은 근육세포의 당 흡수를 증가시켜 인슐린의 필요량을 줄일 수 있으며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경감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운동의 형태, 강도, 기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식사와 인슐린 주사와 연관하여 운동의 시간대를 조율해야 하며 낮 동안의 활동 양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중간이 적당하며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의 간호입니다. 당뇨 환자의 간호로는 식이요법과 자가 혈당 측정, 발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선 식이요법은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양만큼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당, 꿀이나 설탕, 사탕 등의 섭취는 주의하시고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음식은 제한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드셔야 하고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하여 혈당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또 금주는 필수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체할 부위는 통증이 덜한 손가락 가장자리를 이용합니다. 체할 부위는 매번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또 혈액침으로 충분한 혈액량을 채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당뇨 환자는 발 관리가 중요한데요. 발은 혈당 조절이 불량해지면서 혈관에 장애가 일으켜 말초 신경이 손상됩니다. 그러므로 발에 외상이 생기게 되고 발 피부에 궤양이 일어나면서 절단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자극이 적은 비누로 매일 씻고 잘 말려야 합니다. 보습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또 양말은 매일 갈아 신어 주시고 상처 예방을 위해 맨발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발 마사지 및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당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